여러분, 혹시 1984년부터 무려 42년 동안 지역 경제의 든든한 젖줄이자 자부심이었던 광주의 한 거대 공장이 단 하루아침에 지도 위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 40만 개의 음료를 쏟아내며 호남 전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던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2026년 3월 끝내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42년입니다. 강산이 4번 변하고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서 늙어 죽는 시간을 4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주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 터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야 했을까요?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어서 혹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벌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42년의 역사를 단칼에 끊어버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사사건건 경영을 방해하던 민주노총 산하 강성노조의 끝없는 만행입니다. 도대체 광주 공장 안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길래 대기업 경영진이 광주 노조와는 더 이상 상종도 안 하겠다며 진저리를 치며 도망치듯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은 노조가 노동자를 지킨다는 그 달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공장이 문을 닫자마자 가장 먼저 길바닥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새벽 5시 찬바람을 뚫고 나와 공장 구석구석을 닦던 청소 아주머니들, 현장 노동자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던 식당 사장님들, 그리고 칠성 사이다 박스를 가득 싣고 전라도 골목골목을 누비던 화물 기사님들이었습니다. 노조가 그토록 지키겠다던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짐을 싸는 이 기막힌 역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추악한 탐욕의 설계도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왜 롯데가 광주를 손절했는지, 그리고 이 비극의 화살이 결국 어떻게 여러분의 무고한 자식들에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대한민국 지역 경제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전라도 경제에서 차지하던 그 막중한 무게감을 아주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84년 전두환 정부 시절 세워진 이 공장은 단순히 음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전역의 수만 개 골목 슈퍼와 식당 냉장고를 책임지던 이른바 포로시장의 심장이었습니다. 포로시장이 무엇이냐? 소비자가 다른 선택지 없이 오직 그 제품에만 의존해야 하는 독점적 시장을 말합니다. 물류 시스템이 낙후되어 다른 지역에서 음료를 가져오기 힘들었던 시절부터 이 공장은 호남 지역 2만여 개의 거래처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2년 전 우리네 아버님들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부터 이 공장에서 갓 쏟아져 나온 사이다 한 병이 광주 시민들의 타는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사이다 한 병, 콜라 한 캔이 팔릴 때마다 그 수익은 다시 광주의 시장 바구니를 채우고 지역의 식당과 학원과 병원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광주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먹여 살리는 가장 굵직한 동맥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줄이 민주노총의 붉은 깃발 아래 단칼에 잘려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영진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십시오. 광주 공장은 롯데칠성 전체 생산 물량의 무려 15% 이상을 책임지던 핵심 기지였습니다. 호남 지역 점유율은 90%를 상회했습니다. 그런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 시장을 왜 기업이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기업이 42년 된 자기 자식 같은 공장을 버릴 때는 그만한 지옥 같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타협을 모르는 민주노총 산하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도시가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조가 오히려 그 점을 약점 잡아 기업의 목을 죄어왔던 겁니다. 결국 기업은 그 지긋지긋한 인질극을 끝내기 위해 인지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광주 전역의 슈퍼마켓 사장님들은 경기도나 경상도에서 오는 비싼 물류비가 포함된 음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 집 앞 공장이 사라진 대가를 온 국민이 나누어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롯데 경영진의 차가운 분노는 사실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롯데 칠성 고위직 회의실에서 광주 노조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이미 광주 공장의 운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광주 노조는 해가 갈수록 도를 넘는 안하무인격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공장 안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못 조이고 벨트 하나 못 돌린다. 실제로 공정 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원짜리 최신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려 해도 노조는 인원을 단 한 명도 줄이지 말라는 협박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 사람이 편해지는데도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머릿수만 유지하려 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물량이 모자라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 하면 특근 수당을 평소에 5배, 10배 수준으로 요구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와 로봇을 도입하며 초단위로 혁신하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광주 노조는 40년 전에 낡은 규칙만 붙들고 기업의 등을 쳐왔습니다. 협의의 문턱은 나날이 높아졌고 경영진은 이제 광주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사 상생이라는 말은 그저 카메라 앞에서 정치인들이나 하는 허울 좋은 쇼에 불과했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했겠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진짜 주인은 냉혹한 이윤의 법칙입니다. 상종 안 하겠다는 말 뒤에는 너희가 없어도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경영진의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노조가 권력에 취해 투쟁 축제를 벌이는 동안 기업은 조용히 탈출용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이들이 외친 승리의 함성은 결국 자신들의 일터를 무덤으로 만드는 장송곡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키려던 나사는 녹슬어가고 있고 벨트는 멈춰섰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차디찬 공실의 찬바람뿐입니다. 기업의 결정은 결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지는 냉정한 경제학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한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다 한 캔을 마트에서 팔아서 남는 마진이 고작 20원 수준입니다. 이 20원을 꾸역꾸역 모아서 수천 명의 직원들 월급을 주고 공장을 돌립니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해서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회사가 입는 직간접 손실은 무려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감이 오십니까? 음료수 1,200만 캔을 팔아야 겨우 메울 수 있는 돈이 단 하루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음료 한 캔을 더 찍어낼 때마다 얻는 이익보다 노조의 파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들어가는 유무형의 스트레스 비용이 이윤을 훨씬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장부가 먼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사장님, 더 이상 이 가게는 운영할 가치가 없습니다.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길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식당 사장님이라면 이런 장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팔아 100원 남는데 주방장이 매일같이 파업하겠다고 협박하며 월급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하고 주방기구 하나 바꾸는 것도 허락받으라고 한다면 어느 사장님이 버티겠습니까? 롯데는 결국 광주를 버리는 게 기업 전체의 생존을 위해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몸값이 금값인 줄 알았지만 기업에게는 그들은 그저 떼어내야 할 거대한 비용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냉혹한 산술적 진실 앞에 노조의 구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쫓는 포식자이지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롯데는 그 냉정한 현실에 따라 광주를 손절한 것입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윤을 내지 못하는 공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외친 노동권의 권리는 결국 회계장부의 숫자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비극은 롯데 칠성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주의 또 다른 희망이자 노사 상생의 상징으로 전 국민적인 추앙을 받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른바 GGM에서도 배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무려 23년 만에 지어진 자동차 공장으로 전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탄생했습니다. 출범 당시 약속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누적 생산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을 하지 않고 임금 인상 요구도 미루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 믿고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는 소중한 일자리가 생겼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안심하고 조단위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연봉이 평균 4,900만 원까지 오르며 공장이 이제 막 안정 궤도에 들어서자마자 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35만 대라는 대국민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광주형 일자리라는 모델 자체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뒤통수입니다.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세금인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낸 뒤 배가 좀 부르니 바로 약속을 깬 겁니다. 이제 어떤 기업이 광주라는 이름을 믿고 돈다발을 가져오겠습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도시, 법보다 노조의 주먹과 목소리가 큰 도시에 미래는 없습니다. GGM 노조가 쏘아올린 파업의 총성은 결국 광주로 향하던 모든 글로벌 투자자의 발길을 돌려놓는 자살 행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기도로, 서울로, 평택으로 떠나야 하는 진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밥그릇 챙기려다 자식의 밥줄을 끊어버린 이 잔인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포트폴리오 재배분 전략은 소수점 단위까지 계상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과정입니다. 롯데칠성의 국내 음료 사업 이익률은 매년 쪼그라들고 있는 반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해외 실적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굳이 한국 안에서, 그것도 노사 갈등이 심하고 비용이 튀는 특정 지역에 목을 맬 이유가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롯데는 안성을 포함한 타 지역 공장에 물량을 몰아주는 이른바 메가허브 전략을 전면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메가허브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점 공장 몇 곳에 생산 설비를 집중시켜 물류비와 운영비를 극한으로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광주 공장에서 수도권으로 제품을 보낼 때 드는 기름값과 인건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경기도 안성 공장에서 보낼 때보다 무려 40% 이상 비쌉니다. 1년이면 수백억 원의 생돈이 물류비로 그냥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노조가 매일같이 파업 협박을 하고 공장 자동화까지 기를 쓰고 가로막으니 경영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광주 공장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낭비되는 불필요한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조의 횡포를 받아줄 천사 같은 기업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회사는 비용이 튀는 광주를 과감히 도려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유연한 타 지역 4곳으로 거점을 옮겨버렸습니다. 이건 사장님의 개인적인 기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차가운 회색빛 회계 장부가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노조가 붉은 깃발을 흔들며 투쟁을 외치는 동안 자본은 소리 없이 짐을 싸서 경기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공장 문을 붙잡고 울어봐야 이미 버스는 떠난 뒤입니다. 노조는 승리했다고 자축하겠지만 정작 그들이 지킨 것은 텅 빈 공장 건물과 녹슨 기계들 뿐입니다. 롯데칠성이 떠난 자리는 이제 거대한 도미노 붕괴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타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광주 공단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사례를 보십시오. 얼마 전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 라인이 마비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도 노조원들의 93%가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집 기둥을 뽑아버리겠다는 신보 아닙니까?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결국 금호타이어는 광주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평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최첨단 스마트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명분은 공장 이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의 탈출 작전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협력사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라인이 멈출 뻔한 아찔한 위기를 매달 겪으면서 경영진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기아 광주 공장의 인당 생산성은 해외 공장에 비해 무려 3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달라고 외치는 이 모순을 기업이 언제까지 참아주겠습니까? 광주에 털을 잡았던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네만해하는 소리가 나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길 수 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광주의 심장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롯데가 나가고 금호가 떠나고 기아가 멈추면 광주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텅 빈 공장터와 갈 곳 없는 실업자들 뿐입니다. 도미노는 이미 첫 조각이 쓰러졌고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연쇄작용의 끝에는 광주의 경제적 파산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네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미국 테네시주와 조지아주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수조 원대 돈다발을 들고 찾아와 앞다투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걸 리슈어링, 즉 공장의 본국 복귀라고 부릅니다. 미국에도 당연히 노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조는 우리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규칙을 지킵니다. 한 번 약속한 생산량은 반드시 지키고 기업이 살아야 우리 노동자들의 가정도 산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니 기업들은 제 발로 기어 들어갑니다. 테네시주 정부는 기업이 오면 수십 년간 세금을 획기적으로 깎아주고 공장을 지을 땅을 사실상 공짜로 내어줍니다. 왜냐고요? 기업이 와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깨지고 법보다 노조의 주먹과 구호가 가깝다는 이 야만적인 위세 앞에 기업들이 제발로 고향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업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데 우리나라는 노조가 기업의 앞길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리슈어링의 시대에 우리는 거꾸로 대탈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자 재앙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은 기업을 모셔오는데 제조업 강국이라던 한국은 기업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역전 현상의 피해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미국의 청년들은 연봉 1억 원짜리 일자리를 얻고 있는데 우리네 광주 청년들은 편의점 알바 자리를 두고 동네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정치권이 표를 위해 노조 눈치를 보는 사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전북 군산을 가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이 마주할 미래의 정답이 있습니다. 한국 GM 공장이 철수한 뒤 군산이 어떻게 폐허로 변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지 8년 만에 2만 명의 인구가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식당가는 유령 도시가 되었고 수억 원을 호가하던 아파트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잔혹한 비극이 지금 광주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광주의 인구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무려 5년이나 빨리 140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청년 1만 2천 명이 매주 45인승 버스에 몸을 싣고 고향을 빠져나갔습니다. 매일같이 버스 10대 분량의 청년들이 광주를 등지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젊은이들이 무슨 수로 버팁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겁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누구 방이 더 넓은지 싸우는 사이 배는 이미 바닷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도시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데 노조는 여전히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승리는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동네 슈퍼가 문을 닫고 원룸 건물에 먼지만 쌓여가는 것이 승리입니까? 군산의 눈물이 광주의 일상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140만 명이라는 거대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할 것입니다. 젊음이 사라진 도시, 기업이 외면한 도시에 남은 것은 노인들의 한숨과 과거의 영광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비극의 끝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내 밥그릇을 조금 더 크게 채우겠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우리 소중한 자식들의 밥줄을 통째로 끊어버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약속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돈을 뿌릴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노사 제도를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머리띠를 두르고 싸우는 세대가 당장에 자기 주머니는 채웠을지는 몰라도 결국 스스로 공장문을 용접해서 영원히 봉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42년 전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운 공장의 기둥을 후배 노조원들이 무지한 도끼질로 찍어내린 꼴입니다. 이제 그 굳게 닫힌 공장 문 앞에 10년 뒤 이력서를 들고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빠가 파업해서 닫아버린 공장 앞에 아들이 취직시켜달라고 울부짖는 이 모순적인 풍경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이기주의는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나 그 대가는 독약보다 치명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기업은 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쫓아내고 얻은 승리는 결국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광주의 몰락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마주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깊이 있는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